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불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임. 요즘에 불임 환자들이 좀 많대요. 불임. 불임이란 뭐예요? 불임. 요즘에는 뭐 불임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난임이라고도 쓰대요. 난임. 뭐 임신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요즘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국가에서도 좀 관심을 갖는 국가 정책이라고, 어떻게 하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인가, 그리고 장려를 하고 있잖아.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이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 강의가 물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애를 낳고 안 낳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으로 마지막 끝나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를 낳아가지고 뭐 후대를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본인 선택이란 말이지.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가는 이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원하겠죠. 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목적과 여러분들 개인의 목적과는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해서 들으시라고. 나는 뭐 얘가 필요 없는데 무슨 강의를 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뭐 어차피 뭐 좀 존속을 해야 되니까 결혼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애 낳아준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임과 난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경우, 분석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과거에는 그러면은 불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겠죠.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남자가 정자가 문제인가? 난자가 문제인가? 여성이 또 애를 가질 수 있는 골반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호르몬 제대로 나는가? 현대학으로 검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런 현대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원인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문제였는데도 다 여자에게 그냥 뒤집어 씌웠다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만 구박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예? 야, 그거 보니까 그 머크 매뉴얼이라고 아세요? 머크 매뉴얼? 그 현대의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머크 매뉴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내가 어제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거기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거니까, 표준적인 거를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거기를 보니까 남자 문제가 35%라네. 첫 번째 불임 원인이 정자 문제예요. 정자가 남자가 가지고 있잖아. 이게 35%나 된단 말이죠. 대단한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이 문제, 배란. 배란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이 되잖아. 난자가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를 말하자. 배란기가 있잖아. 이 문제가 한 20% 정도 돼요. 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나팔관 문제, 나팔관이라든가 뭐 골반 문제까지도 있어요. 원인을 머크 매뉴얼을 해서 골반 문제도 있다. 여기는 무려 30%. 이것도 크죠? 여성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니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걸 힐링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골반은 문제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자궁 경부 점액 문제, 자궁 점액 문제,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문제, 뭐 10% 확인되지 않는 요소,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자 문제, 뭐 이건 배란하고 나팔관, 이건 다 여성의 문제네. 그럼 여성의 문제가 좀 크긴 크네요. 그렇죠? 다 배란도 여성의 문제잖아. 나팔관, 골반도 여성의 문제잖아. 예. 자궁 경부도 마찬가지네. 예? 임신만큼은 남자 책임이 35%고 여성 책임이 좀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책임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죠? 책임이 많다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성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응?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소중한 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밝혔지만, 밝혀지지 않는 게 또 많지. 현대의학이 물론 정확한 문제라는 걸 알았지만, 어떤 게 또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못 밝혔잖아.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라는 걸 못 찾았어, 내가. 워크 매뉴얼을 해서. 응? 그게 또 문제야, 내가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내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뭐 정자 검사만 맨날 하고 배란 문제 뭐 약이나 처방하고, 다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한방에 가가지고 뭐 한약 줘 먹고, 또 뭐, 이제 그러면 현대학으로 이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응? 이게 이제 뭐야, 폐렴 문제, 나팔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난자 중에서 가장 건강한 거 있잖아요. 그걸 추출을 하고, 남자 중에서도 정액을 채취해. 그래갖고 이제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가장 건강한 거, 그래서 정자은행을 만들어. 그래서 보관해 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배란, 배란, 여성의 자궁에다가 배란시에 그냥 정자를 넣는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여성도 문제, 골반에 문제가 있으면 난자까지 채취해가지고 체외에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야, 자궁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체외 수정이라고 하잖아. 이런 방법으로, 뭐 성공률은 좀 있다고 그래요, 성공률은. 그럼 체외 수정하다 보면은 많은 정자와 난자를 같이 넣기 때문에 막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대부분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지만, 체외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되다가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돼. 심지어 이제 7번까지 실패하는 분을 봤어요.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7번.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체외 수정을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래, 이걸 나는 이제, 이거를 옛날에 이제 성덕대 선사님이라고, 내가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7번 실패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뭐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한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선사님이. 그래서 그 여성을 좀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 데려오고 해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아랫배에다 딱 기를 넣더라고. 서너 번 정도. 많이도 안 냈어요. 좀 약간 풀어줄 기를. 그래갖고 이제 또 했단 말이지. 근데 8번째 이제 완전히 임신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단 말이지. 그래 깜짝 놀랐다고 나는. 이제 과연 저게 가능한 일인가? 몰랐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선사님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올리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뭐 간단하잖아. 뭐가 문제일까요?
차서. 네? 전 자궁이 냉하니까. 잘하시네. 자궁이 냉하면은 온도가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어느 정도 수정할 때도 온도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배란시 있잖아요. 배란. 배란 전에는 약간 몸이 떨어진대요. 사람은. 배란이 시작되면은 1 내지 1.5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배란이 때는. 그렇죠? 이게 한 3주 정도 가면 임신이라고. 체온계로 측정할 수 가능하대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생리가 나와버리지 이제 임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 정도가 계속 온도가 되면은 임신되는 거예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온도가 관건이죠, 온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선사님께서 아랫배에 딱 기를 줘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들어 막힌 데를 뚫어주니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따뜻해지잖아. 그래서 조건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래서 이걸 뭐 중국에서 수없이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선사님이. 그래서 직접 내가 체득을 했으니까, 확신을 갖게 됐다고. 온도가 문제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나한테도 이제 그런 분이 왔었다고, 몇 분이. 어떤 큰 기업체 회장님이었는데, 자기 며느리가 뭐 결혼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 1년이 넘었는데도. 그래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한번 이제 데려와봐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 스케줄을 딱 차가지고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그분 바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시간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점심 때 잠깐 왔었어. 점심 때 잠깐 복부를 풀어주고 기를 넣어준 거에 불구하고 한 번. 그것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 달에 임신했더라고. 그 달에. 너가 보면 뭐 이거는 마술과 같잖아. 그렇죠? 이런 게 간단한 데가 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단한 데.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한방 같은 데서도 그 몸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을 한대요. 임신을 자주 잘 시키는 한약방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체온을 많이 올려주는 뭐 그런 약재를 써가지고 이제 임신하는데 불임하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아랫배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찾아야 돼. 왜 그럴까요? 나한테도 오신 분들도 있어서 분명히 기치료를 해가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조건을 됐는데도 이상하니 안 돼.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 물론 영적으로도 그렇고 무의식 저항이 있어요. 무의식 저항. 나는 애가 싫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마지못해서 시어머니라든가 남편이 원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해. 나는 애가 싫다. 고생이다. 애 낳으면.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경우는 모든 우리 몸은 무의식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무의식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 무의식 저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임신 못해. 내가 그래서 물어봐서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사실 그때 애가 싫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응?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응?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 현대에서는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라든가 힐링을 통해서 아니면 한약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아랫배가 찬 요인은 뭐예요? 해결법. 그럼 해결법 봅시다. 해결법. 아랫배가 왜 찹니까? 아랫배. 그렇죠. 일단 혈액이 안 통합니다. 혈액. 그렇죠.
혈액이 안 통하니까 차겠죠? 혈액순환이 문제잖아. 그럼 왜 아랫배에 혈액이 안 통할까요? 답이 간단하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왜 아랫배가 혈액이 안 통해? 이건 답이 그냥 탁탁 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대답해봐. 그렇지. 복부 압이 차 있으면, 압이 높기 때문에 혈액이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임신 못 하신 분들 한번 만져봐라, 복부를. 복부가 단단해가지고, 압이 차가지고, 안 들어가, 손이. 백발백중이라고. 폭압이 있으면 어떻게 혈액이 안 가니까 차지.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이거? 폭압을 해결하려면. 이제 복부를 물론 이제 푸는 것은 기본이고, 복부를 푸는 것은 기본이고, 가스가 안 차도록 해줘야 돼, 가스. 식이요법을 좀 해야 돼, 일단. 가스는 어느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저녁 식사. 이걸 완전히 좀 소식을 해야 돼. 아침, 점심은 먹고, 저녁 식사는 소식을 하든가, 아예 뭐 과일식을 한다든가. 왜? 저녁에는 소화액이 소량 나온다고 했잖아. 나오는데 막 회식이다 뭐 해다 그냥 집어넣어 놓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전부 다 유해균이 분해한다고 했잖아. 유해균이. 그래서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뭐 손이 따뜻해지 아랫배 혈액순환이 됩니까? 응? 이건 모든 식이요법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불임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응? 그 다음에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 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응? 복압, 1번. 두 번째. 그렇지. 우리 보리아 선생은 잘하네. 대답을 잘한 것 보니까 벌써 이렇게 도통을 하신 것 같다. 에? 교감신경 우위 상태. 에? 교감신경 우위 상태 있는 분들은, 응? 체온은 어디가 주관해? 체온. 내 있자 시상하고 체온 중추가 있어. 부교감신경 영역이란 말이야, 체온도. 이완되고 부교감, 마음이 편안해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이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가는 거예요. 응? 손발이 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응? 교감신경 상태에 있으면 차단돼 있어. 혈액을 안 보낸다고 뇌에서 일을 해야 돼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뭐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만 혈액이 가지. 특히 아랫배라든가 생식기 기관 부교감 신경 영역이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그 긴장해 있고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럼 뭐 그거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전부 다 그래서 뭐 30대 뭐 후반 뭐 40대 전부 다 뭐 발기불능이다 막 뇌갑증이 다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쪽으로 혈액이 안 가니까.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겠죠. 앞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불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겠죠. 그 다음에 그럼 감정도 없어져 버려. 그럼 결혼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성신경이 이렇게 살아나야 뭐 사랑도 느끼고 뭐 연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하는데 그게 다 닫혀버리면 어때? 혈액이 안 가니까 냉혈 인간이 돼버려. 냉혈. 정이 없어. 남녀가 만나면 불꽃이 튀겨야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거 뭐 모른다. 나는 교감신경이 과도 긴장돼 있구나. 이렇게 혹사시키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자랑인 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몸엔 병이죠, 한마디로. 그렇잖아. 근데 그걸 자랑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 그런 분들은 수행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렇잖아. 수행을 해야 이 교감신경이 화가 났거나 긴장 상태를 알아차리고 또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니까 계속 긴장돼 있는데 어떻게 아랫배가 따뜻해져? 응? 이거에 대해서는 아랫배가 따뜻해지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 강의를 했다고. 응? 냉증을 치료하는 방법. 그때도 내가 이 똑같은 강의를 했었고, 또 뜬모를 일으키는 방법, 또 축기법. 응? 내 강의를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스스로도. 여기 올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에? 그걸 보고 제발 불임 믿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하시고. 에? 그러면 우리 그 현대인들은 그러지만 우리 그 조선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임을 극복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불임을 극복했을까요? 아궁이 하니까 그거는 진짜 최고의 그 치료법이죠. 아궁이 요법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 그 판서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적벽가 나오면 군사설음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군사설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남자의 5대 독진으로 17의 장가 들었다. 조선시대는 17의 장가 들었죠. 많은 정보가 있다고 여기 보면. 40이 끝나도록 슬하에 1점 혈육이 없어 매일 부부 한탄터니. 40이 됐는데 애를 못 가졌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명산대찰 영신당과 교묘충사 서광사며 석불미륵 계신 곳에 노구막기 집짓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응? 명산대찰. 명산대찰 같은 데 가면은 뭐 영신당이라는 거 아세요? 신을 맞이하는 곳이에요. 무당집이라든가 신을 맞이하는 것도 영신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곳이라든가 또 미륵보살이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어요? 노구막기 집도 지어주고, 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그 다음에 칠성불공 기도를, 불공 기도. 별에 대해서 이 공을 들여가지고 뭐 하는 게 칠성불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사시주, 달이 나서 길 닦이며 이게 또 있네요. 가사시주라는 것은 뭐입니까? 스님들 옷 있잖아. 옷도 만들어주고 빨아도 주고. 이제 임신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옷 스님들 기도해 주신 대신에 가사도 만들어주고 옷도 빨아주고 그 시봉을 했다는 거 한마디로. 또 달이 나서 길 닦이며, 또 다리가 좀 안 좋은 데는 다리도 놔주고, 길도 닦아주고, 또 집에 있는 날에는 뭘까지 했어? 집에 있는 날에는 성주, 조왕, 당산, 천령, 육천 기도를 다 드린다. 이 말이 있는데, 성주, 조왕은 뭐예요? 성주. 집안을 지키는 으뜸신을 성주라고 그런대요. 성주 대감 뭐 노래도 있잖아. 성주풀이. 조왕은 뭐예요? 조왕. 부엌을 지키는 신. 지금도 모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전통적인 건데 다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들. 성주, 조왕. 그 다음에 당산천령은 뭐예요? 당산천령. 당산은 마을 지키는 수호신을 말해. 천령은 또 장독대를 지키는 또 신을 또 천령이라고 그랬다고. 육천 세계에 또 이렇게 기도를 다 드리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온갖 정성과, 정성이잖아요, 정성. 지극정성을 드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애를 갖기 위해서. 응? 지극정성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이게 공든탑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또 힘든 나무가 꺾어집니까? 깊게 묻은 나무가 꺾어집니까? 힘든 난게 꺾어지랴. 이런 정성을 들이니까 이제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소리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했는데,
과거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잖아, 판서리는. 그 생활상을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성을 들이란 말이야, 일단. 임신을 하고 싶다, 애를 갖고 싶다 하면은,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면은 좀 안 받아야 되고, 저녁 식사를 좀 조심해라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 되고,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호흡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명산대찰까지 막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다리도 나아지고, 막 가사 시주도 해주고, 녹음 막 이렇게 집 짓기도 해주고 막 했는데, 여러분은 그 노력도 안 하고 애를 갖겠다? 그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또 태교법도 있대요. 임산 이래가지고 애를 갖게 되면 어떻게 태교를 했을까요? 태교법도 있어요. 조선시대 태교법인데 최초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석부정 부자. 이건 뭔 말이야? 석부정 부자. 이게 뭔 말이야? 석부정 부자. 이건 이제 물론 공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응용했겠죠. 응? 자아석이 바르지 않으면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임신하신 분들이. 아무 데나 가지고 뭐 앉고 그런 게 아니고 임신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조심했다는 거죠. 에? 아무 데 막 앉아가지고 임신하는 분들이 하면 안 되겠죠. 찬 부위에 앉는다든가 가려서 앉아야 되는 거죠. 응? 또 두 번째, 할불정 불식, 할불정. 응? 할이 이거죠? 할불정 불식. 이거만 뭔 말이에요? 할불정 불식. 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쪼갠단 말이죠. 음식이 바르게 탁 쪼개지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덕명아 선생님이 이걸 잘 하시더라고. 이렇게 딱 음식을 깔끔하게 딱, 또 과일도 깔끔하게 그 뭐 썰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야 되는 거라고. 과일 한번 깎아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밥을 한번 먹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응? 음식이 바르지 않는 것은, 불식했다면 안 먹었단 말이잖아.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진짜 이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 임산하신 분들은. 또, 이불청음성. 이불청음성. 귀자입니다, 이게. 이불, 청음성. 음성. 이게 뭐냐면, 듣지 않다. 이거, 음란한 음자. 음란한 소리를 안 들었단 말이지. 음란한다는 건 뭐예요? 안 좋은 소리를 안 들었단 말이지. 자꾸 막 그냥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그런 친구들 만나고, 뭐, 임신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게 태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태교, 이게 좋은 내용이 많네요. 또, 먹불 시약세가야. 먹불, 시, 악, 색. 이거 뭔 말입니까? 먹불 시약색. 악한 색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먹불 시약색. 눈으로는 그러니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여러분들은 진짜 태교가 아닙니까? 태교 음악을 듣고 뭐 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요즘에 태교 요가가 유행이던 모양이던데, 이거는 이 정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태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대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 대학자들. 다 그 조선시대 어머님들이 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 예? 어머님들이 공이 얼마나 이렇게 들었으면 그런 유능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겠어, 조선시대.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두뇌가 이렇게 발달되고 우수한 것도 다 어머님들, 조상들 덕분이에요, 사실은. 응?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이어받아야지. 그렇죠? 나쁜 것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전통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